네, 안녕하세요. 퀴트린입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상컨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시느라 바쁘실 거라 생각되는데, 예,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바쁘거든요. 자, 오늘은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태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특히 이제 좀 애정이 가는 학생들이 있죠. 제 눈길이 좀 가고 좀 더 챙겨주고 싶고 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말도 없이 태어나가 그러면 거의 멘탈의 데미지가 굉장히 심하게 예, 입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A씨하고 술 한잔 먹고 이제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 태어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설명,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강사들한테 이 퇴원에 대한 이 사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보통 데스크나 뭐 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죠. 누구 오늘 안 와요? 그러면 뭐 때문에 퇴원했어?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모든 이유들이 대체로 다 상반된 이유들이 같이 나옵니다. 굉장한 모순의 세계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태어난 이유들. 그냥 대표적인 모든 이유들은 아니지만 좀 대표적인 이유들을 제가 이제 한번 조사는 아니고 그냥 써봤어요. 저도 듣는 얘기니까요. 자, 첫 번째. 수업을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자, 이게 우리 귀에는 뭐라고 들립니까? 강사가 못 가르쳐서. 자괴감 들죠. 이런 얘기 들으면. 자, 그러면 그 강의를 좀 쉽게 해야 되나?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쉽게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기분이 좋진 않죠, 솔직히.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업이 너무 쉬워서. 이거 너무 쉽다는 얘기는 뭐야? 강사가 어려운 거 가르칠 실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동시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보통? 이 두 가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저는 같은 반에서 들어봤습니다. 같은 반인데 똑같이 수업했는데 어떤 놈은 강사가 못 가르쳐서 이거 수업 너무 어려워요 하고 나가고 한 명은 너무 쉬워서 배울 거 없어요 이러고 나갔는데 대체로 이런 반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그 반의 컨셉이나 이제 강의 커리큘럼에 맞지 않는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완전 상반된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난 학생들의 이제 얘기가. 자,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시켜요. 이거 너무 양이 많아요. 뭐 이러면서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좀 이렇게 뺀질뺀질하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기 공부관이 명확한 상위권 학생들. 근데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몇 번 클레임 걸다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시키나? 이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이거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요. 하고 나간 애가 생깁니다.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은 너무 많다고 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다고 해서 나가고, 완전히 또 대조가 되죠. 근데 제 방송, 지금 현재 영상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다음 성적이 떨어져서 나가요. 이거 어쩔 수 없죠. 성적 떨어지면 안타깝죠. 자, 근데 이것도 들어보셨죠? 성적 올라서 나갑니다.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나가. 떨어져서 나갔다고 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야, 근데 성적이 왜 올랐는데 왜 나가? 왜 나가? 이게 너무 뭐 혼자 공부하려고요? 얘기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는 혼자 공부하겠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군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위권 애들 모여있는 학원으로 가려고요 하고 이제 대못을 받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대표적인 퇴원할 때 나오는 이제 사유들 이런 것들을 6개를 써봤는데 2개씩 짝을 지어봤습니다. 정반대죠. 자, 그럼 이거 완전 모순된 겁니다. 이거는 키 큰데 아담한 사람이 좋아라든지 말랐는데 안정감 있는 무게를 원한다든지 이거는 뭐 되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쉽게 하면서도 어렵게 해야 되고, 학습량은 많이 시키면서도 적게 시켜야 되고, 예,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떨어지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성적 떨어지면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성적 떨어져도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성적이 올라도 붙어있는 애 있고 나가는 애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퇴원의 사유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 이 행간의 의미, between the lines. 자, 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 함축된 의미를 읽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남녀 간에 좋은 감정으로 썸을 타고 만나다가 헤어질 때 대놓고 상대편한테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헤어지신 적이 많으십니까? 대체로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하던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소개해준 주선자가 완전히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그 중마고우처럼 어렸을 때부터 친구나 정말로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거기다 대놓고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대놓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그럼 사회생활 못하죠.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려서. 근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랬을 때, 성격은 착한데, 그냥 스타일이 나랑 잘 안 맞네. 대화가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자, 헤어질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술 먹는 게 싫어서 헤어지는데, 너는 술 맨날 처먹어도, 난 너랑 못 만나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상처 안 되게, 좋아한 기간만큼,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퇴원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숨겨진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관찰했던 퇴원이 거의 없는 강사들의 특징을 보면서 앞에 나온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퇴원이 거의 없는 강사들의 특징은요,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형 강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반에 100명 이상 모아놓고 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게 출석도 뭐 조교가 대신 부르고, 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얼굴이랑, 특히나 요즘처럼 뭐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면 얼굴도, 마스크 쓰고 모자 눌렀으면 이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체형도 비슷하고 그래버리면. 자, 그런데도 내가 제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질문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봅니다.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들어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것도, 그것도 다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학생들의 관찰을 평소에 많이 한다는 거죠. 사실 학생들이 수업할 때 관찰을 좀 더 주의 길어서 하고 애정을 갖고 좀 봐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퇴원할 것 같다 느낌이 짝 하고 옵니다. 보통은 저는 쟤는 나갈 것 같다 이 느낌이 확 하고 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제 조치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관리가 안 돼서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자, 다음에 과제의 당위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학습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마다 정해져 놨을 거예요. 이 정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양을 해야 되는 본인의 커리큘럼에 양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게 다른 데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시키는 걸 선호하죠. 강사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것보다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학생들은 아예 안 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많이 시켜야 돼. 그러면 이 내가 시키는 과제라든지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실력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이거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이만큼을 네가 꼭 해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숙제 양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걸 다 하지 않으면은 학생이 미안해하거나 죄송스러워하거나 해야 돼요. 이게 원래 뭐 유교적 사상이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숙제 못하면 학생이 무조건 잘못이죠. 그죠? 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왜 내가 이만큼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게 다 자기는 하기 싫은 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이런 것들은 왜 풀어야 되는지, 이만한 양은 왜 네가 해야 되는지, 그다음 오답 노트 뭐 이런 건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자, 특히 수업 시간에 과제에 대해서 이걸 관련된 과제가 나가는데 뭘 할 거다라고 끊임없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됐다, 뭐 거기다 더 들어가면은 이걸 잘 해온 애들은 어떤 결과가 나온 애들이 니네 선배 중에 있다, 이걸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머리 좋았는데 이걸 안 하는 애들이 뭘 틀려갖고 전교 등수가 얼마나 밀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내가 과제를 많이 내면 많이 내는 이유. 자, 또 저처럼 적게 내는, 저는 주변의 학원 선생님들이 너무 저랑 경쟁 관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들 잘 가르치시고 너무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양이 저보다 항상 많습니다. 저는 경쟁 학원 대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 커리큘럼에서는. 그럼 저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왜 요만큼만 해도 되는지, 네가 불안하다 하면은 내 여태까지 수업한 거를 복습을 해라, 그리고 질문을 해라, 이것만 해도 된다 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이게 아예 그 세뇌가 될 때까지 이 교재의 양에 대해서 세뇌가 될 때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 될 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수업 시간에 미친듯이 집중해서 듣는 학생 A하고, 근데 숙제는 하나도 안 해온 애하고, 수업 시간 대충 듣는데 숙제는 미친듯이 잘하는 애하고 누가 더 점수가 오를 것 같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100% 과제를 고민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면서 과제를 만들어서 이걸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과제를 주셨을 때, 그거를 집에서 스스로, 우리가 제 좋은 말로 메타인지 학습이라 하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해갖고 소화해 오는 학생이 사실은 점수가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과제의 당위성은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많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자, 제가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 반응이 별로 안 좋거나 반이 깨지거나 하는 선생님들 저는 진짜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원 스타일인 대형 단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게으르거나 자기 수업을 가볍게 여기시는 선생님들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 있고 대체로 전부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반이 깨져. 자, 왜 깨지냐면, 대체로 수업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수업 시간에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내 마음은 급해요. 내가 강사로서 내 마음은 급해. 요만큼 진도를 나가야 돼. 내 머릿속에서는 전개도가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설명한 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딱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머릿속에 대체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업을 항상 해오기 때문에 인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자, 근데 그러면 깨집니다. 일방통행이라서. 인강 재미없을 때 있죠. 인강이 졸리거나 재미없을 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명만 계속 하셔서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온라인에서도 그런 케이스 있죠. 자, 예전 인강의 스타일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카메라 쳐다보고 일방적으로 막 설명하는 케이스가 있고, 교수님처럼. 그 다음에 현강으로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생동감이 있고 좋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학생들과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사이에서 내가 원래 생각한 커리큘럼상, 진행상, 강의 진도상 이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뜬금없는 분야로 가더라도 선생님들이 잘 수습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 수업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어렵다, 쉽다가 잘 안 나옵니다. 수업이 너무 어렵다, 수업이 너무 쉽다,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어차피 수업이 어려운 애들도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은 거고요. 수업이 쉽다고 하는 애들도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는 내용에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쉽지만 조금이라도 빵꾸 나면 안 되는 내용들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쉬운 내용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확률이 아주 적지만 설명해주면 재밌거나 연계성 있거나 좀 심도가 깊어질 수 있는 내용도 같이 집어넣어서
항상 밸런스를 해당하는 반에, 자기가 맡은 반에 맞춰 가지고 밸런스를, 쉬운 것과 어려운 것들을 조절을 하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책에 있다고 그냥 쭉 나가시면 안 되고요. 자, 다음에 학생 성적이 떨어졌을 때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원래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탓이 아니고 저 새끼가 내가 시킨 거 하나도 안 외우고 맨날 불성실하고 수업 시간을 맨날 쳐자고 그래갖고 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학생도 알아요. 근데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을 때 강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수업 시간에 애가 계속 졸아 그러면은 강사가 어떻게 돼요? 안 졸도록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죠. 혼낼 수도 있고 조용히 아주 얼린 생수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목에 대주면서 이거 졸릴 때마다 마셔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농담이나 유머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주의 환기를 덜 졸리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무슨 방법을 쓰든지 제가 안 졸게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학생의 태도가 안 좋았다는 건 강사가 관리를 못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을, 정말 태도가 안 좋은 학생들을 우리가 100% 고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강사의 잘못인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강사의 잘못이냐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학생 태어나면은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아이가 이번에 점수 잘 안 나왔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다 혼내거나 어설픈 위로하지 말고 그냥 강사가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 이거 잘 때 내가 좀 더 깨우면서 했어야 되는데 라고 진심으로 미안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도 이 선생님이 요번에는 나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다음번에 할 때는 선생님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선생님도 좀 바꿔서 좀 업그레이드 하고 뭐 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을 뿐더러, 사실은 사람이 결정하는 건 대체로 감정적으로 결정하잖아요. 이성적으로 결정 안 하고. 그럼 믿고 가는 학생들은 보통 여기서 많이 생깁니다.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면 내 탓. 학생 성적이 반대로 오르면 누가 잘한 거예요? 물론 강사가 잘 가르쳐서 했겠죠. 근데 그냥 무조건 학생 탓. 저 같은 경우는 쟤는 옆 학원 가도 점수 나오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안 그러면은 제가 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갔고 네,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이 떨어지면요, 강사로서 좀 미안해야 돼요. 제 돈 냈잖아요. 네, 수업료 냈으니까. 자, 다음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하고 소통한다. 이거 끝난 다음에 뭐 할 거고, 이거 한 다음에는 왜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를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래갖고 여기서 입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뭐 책 한 권을 나간다 라고 쳤을 때, 또는 커리큘럼 하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 뭐 할 건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안 하면요, 학생들이 이미 방학 때 뭐 할지를 지들끼리 다 정해놔요. 근데 나랑은 소통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 스케줄인데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간에도 방학 때 뭐 할지 얘기해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학생들은 듣고 필요하지 않은 하면서 기준을 정해줍니다. 뭐 점수 이거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이 뭐 어떻고, 뭐 영어가 어떻고, 국어가 어떻고, 이런 학생들은 안 들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음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이거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걸 자꾸 알려줘야지 아이들이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가 다음에는 뭘 해봐야지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경쟁학원 및 강사에 대한 비판을 안 합니다. 경쟁학원 및 옆학원 얘기 안 합니다. 누군가 다른 학생들이 뭐 옆학원에서 이거 하던데요 그러면 무조건 칭찬하세요. 그런 것도 하냐, 좋네. 옆에 선생님 뭐 애들끼리도 옆에 학원은 뭐 하더라고 웃고 깔깔대고 하면은 내가 더 좋으니까 할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걔네들이 다른 학원 가서 내 수업 가지고 깝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 해주세요. 옆 학원 누가 봤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무슨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옆 학원 선생의 강사에 대한 부정적인 멘트가 나오면, 이 동네에 있으면 전부 다 잘하는 강사인데 너랑 잘 안 맞고, 또는 실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할 때 있는데 뭐 하고 넘어가고, 옆 학원이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속에서 내가 쟤보다 나은데 생각을 하시더라도 거기도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 라고 쿨하게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제가 관찰해 온 퇴원이 거의 없는 강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말을 안 했지만 퇴원이 없는 강사의 부정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인원수가 적어요. 인원수가 적은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보통 퇴원이 빵입니다. 몇 개월 동안 빵, 1년 동안 빵입니다.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퇴원이 있어야 정상이죠. 퇴원이 아예 없다 그러면 거의 100명 단위를 운영하는데 퇴원이 빵이다 라고 하면요, 이분은 500명까지는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이 100명이 뭐 5명짜리 20반 이런 거 말고요. 10명짜리 10반 말고요. 네. 그래서 한 반에 최소 한 30명에서 50명 이상의 반을 유지하면서 총 인원수가 100명이 넘어간다. 근데 퇴원이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500명짜리 수업까지 쭉 하셔도 되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경쟁자가 아예 없군가, 이런 케이스를 빼고는 퇴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죠. 원래 1타 강사가 퇴원생이 제일 많습니다. 대기자가 훨씬 더 많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퇴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나는 수업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신경 쓰던 아이들이 퇴원해요 라고 하는 케이스들은 대체로 퇴원의 사유를 들어보고 나면은 그 사유들의 숨겨진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퇴원이 없는 강사의 특징 이렇게 리스트업 해드렸잖아요. 요 중에서 내가 신경 썼는데 제가 퇴원한 애에 배신감을 느끼지만 얘가 어떻게 했으면은 내가 걔랑 수업할 때 어떻게 했으면은 얘가 나랑 수업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들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22분 정도 됐나요? 네, 요 정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이거 좋아요. 아직도 연습이 안 되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건 유튜버로서 당연한 겁니다. 자, 다른 부탁은 뭐냐면 댓글에다 궁금한 내용들, 갑자기 생각난 것도 좋고요. 예전부터 하던 고민도 좋고요. 궁금한 내용들 생기신 거 있으시면 어떤 동영상이든 새로 달아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질문을 받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있는 것들은 대체로 소화를 한 거고, 딱 하나 이제 내신 때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건 양이 너무 많아갖고 아마 다음 세미나 주제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제 노하우를 거의 뒤집어서 까서 샅샅이 분해해서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이 한 3-4시간 못해도 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세미나로 이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